10화는 로사 할머니의 인생 체인지 이야기였습니다. 로사 할머니의 본래 이름은 현상월이었죠. 두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친구였습니다. 로사는 상월을 아꼈고 괴롭히는 아이들한테서 보호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두 사람은 참으로 불행했다고 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로사는 시를 잘 쓰는 똑똑한 여자였지만 상월은 어쩐지 글을 배워도 잘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월이 손가락을 만지는 버릇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움에서 나온 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월은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일을 했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당내장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배워서 지금의 로사 식당을 읽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불행은 로사의 삶이었습니다. 시를 잘 쓰는 똑똑한 예쁜 여학생은 유독 자기 시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그 남자는 로사를 폭행하고 심지어 임신 중에도 때려서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정신이 나간 로사를 만난 상월은 당장 로사 모자를 거두어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로사 남편이 상월의 집에 찾아와 로사를 폭행하고 있었고 상월은 그 모습을 보고 남자를 제지했는데 남편이 상월을 죽일 듯이 목을 조이는 모습을 보고 로사는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상월은 죽은 남자를 한 번 더 내리치면서 자기가 살인자가 되기로 합니다. 상월은 그렇게 감옥에 갔다 오고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사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고 계약서나 모든 문서에는 상월이 아니라 로사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로사는 암으로 죽게 되었고 로사는 상월과 금치산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한 유언장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 편지가 지금 변호사인 호수에게 전달되고 법적으로 적법한 유언장 편지로 로사 할머니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항상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듯 이번엔 호수가 문제였습니다. 호수는 로사 할머니 문제를 가뿐히 해결하고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 딸기 케이크를 사오는 길에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쪽 귀도 안 들리게 된 것입니다. 11화 예고를 보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호수가 보이던데요. 호수의 오른쪽 귀마저 문제가 돼서 전혀 안 들리는 청각장애가 더 생긴다면 호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장애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고 존경스럽다는 호수의 신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체인지할 수 있을지 호수에게 새로운 인생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러 세진은 노란색 람보르기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트럭 몰고 서울 왔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미래에 눈에 안 띌 것 같아 이렇게 생색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거 본인이 부자인 거 자랑하는 것 아닌가요? 세진은 서울의 여러 군데의 가게를 돌아다니며 사장 친구들과 만나고 미래를 자신의 동업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때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들, 미래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합니다. 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될 거라는 믿음이라고 세진은 말합니다. 서울에 딸기 줄 사람 없다는 미래가 생각나서 소개시켜주는 거라고 하네요. 세진씨 멋진데요? 친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장 친구들보다 본인이 더 멋있는 거 아시죠? 그런 멋진 세진이 미래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미국 사업 가는 것을 동업자인 미래와 상의해야 한다고 하죠. 회사 일이 끝나면 같이 미국에 갈래요? 이거 프로포즈 100% 맞는 거죠? 미래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건가요? 미래는 당당히 박상영을 성추행으로 사내에 고발하고 사무실에서 비웃음으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에 살짝 미소로 대응하면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보통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고발자가 휴직을 하는 편이지만 미래는 계속 출근하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박상영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게 되죠. 얼마 전에 귀국했다고 얼굴 내민 지 며칠 안 되었는데 다시 들어가게 되었네요. 미래미지 아빠 얼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래의 그런 당당함에 오히려 다른 소리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억하심정만으로 성추행했다고 고소하지는 않느냐, 그때 고소를 취하한 것이지 결정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등등. 아마도 미래 말고도 사무실에 누군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미래의 각성은 세진의 도움도 컸지만 미래는 미지로 살면서 한 뼘 성장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찌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진이 당기고 미지가 밀고 태희가 옆에서 찌르는 모양이 꼭 미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럼 미지는 어떨까요? 미지는 이제 30살이지만 로사 할머니처럼 몸으로 하는 아날로그식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다시 온 미지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식당에 알바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구인구직 지명광고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 보고 호수는 요즘은 앱을 쓰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일자리 찾기 전에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겸 독서를 추천하는데요. 미지와 호수 두 사람은 현재 백수입니다. 나이는 30이 되었지만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미지가 호수에게 왜 변호사가 되었느냐고 묻는데 호수는 좋은 직업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좋은 직업인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있는 직업이지만 호수는 왜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미지는 달리기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도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자신이 한 최고라고 했고 호수 역시 원근에서 나와보니 그 자리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생각한 그 자리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자리가 최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험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선택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우리 주인공들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솔리의 오키는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당황합니다. 평소 안 그러던 양반이 왜 저러냐며 난색을 합니다. 소박 맞아 시집에서 쫓겨나도 빨래 안 걷는다고 딸내미를 혼내는 그런 엄마가 갑자기 너 괜찮냐고 자꾸 안부를 묻는다면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생전 자기 자식 안쓰러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적 없고 아프다고 하면 나이 먹어서 잘하는 짓이다 라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살았을 것 같은 월순 할머니. 월순은 드라마 내내 병원에서 누워있는 풍 환자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누워서 바라본 손녀와 딸의 모습에서 자신이 살아온 외의 모습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걸, 좀 더 해줄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구화에서 미지와 오키의 부둥켜 안은 눈물바다는 충분히 엄마의 삶이 힘겨웠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아이를 봐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엄마가 있었지요. 보통 엄마들이 아이 키우고 살 때는 먹고 살기 바빠 정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바라봐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미래처럼 힘든 가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 속에 방황하기도 하고 호수처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11화에서는 새로운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월순 할머니는 위독한 상태가 돼서 오키의 혼을 쏙 빼놓고 호수는 오른쪽 귀마저 잃는 순간을 맞이하며 인생의 길을 맞이합니다. 그런 호수를 미지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론 미지 성격상 정듬뿍 사랑 폭격으로 호수를 감싸겠지만요. 미래는 틀리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야심찬 모습인데요. 세진은 그러한 미래와 진짜 동업을 할 수 있을지 본방 사수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미지의 서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